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정부 시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정부, 보수 정부, 그 다음에 진보 정부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 선언, 공동선언.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정치권에서 그리고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게 과연 갑작스럽고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해야 되나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또 한 건데 이걸 정치권에서 이슈화 삼고 또 금방 말씀하신 이것이 뭐 주한미군 철수로 이루어진다라는 우려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제가 이 표현을 참 쓰고 싶진 않은데 위장 평화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이 우리 남북 관계는 참 냉철하게 분석하고 쳐다봐야 돼요. 1990년도 저 공산진영이 무너지고 나서 북한에서 어떤 태도 변화가 왔어요. 그거 망하는 줄 알았어요. 북한도 급해가지고 거기도 무너지는 줄 알고 급해가지고 남쪽에다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남북 기본조약이 나왔어요. 불가침 선언도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교류 협력 방안도 그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91년도에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남북 간에 해갖고 그때 고위급 회담이라고 해서 저쪽 연영묵 총리가 와서 여기 와서 회담하고 우리 쪽 누구예요? 저 정원식 총리가 가서 자기하고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체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휴지조각 만들었습니까? 간첩 보내고, 예? 무장 세력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한 게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자기들이 급하니까, 자칫하면 이거 망하겠다 생각하니까 평화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놨고. 그러고는 핵은 계속 막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더 열심히 핵을 만들었어요, 그쪽에서는. 왜? 재래식 전략 갖고는 남쪽을 이길 수가 없겠다. 특히 미군이 있는 한은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핵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요. 2000년도에 6.15 손일사하고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가서 한 게 97년입니까? 가서 두 번째 정상회담 해가지고 뭐 연평도 인근에 뭐 평화 수역을 만들고 좀.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남북 관계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남북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 관계예요. 국제 정치 관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막 혼동해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어떤 정권이 우리 전쟁 끝내자 하고 종전선언,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각 국가 간에 서로 통일이 된다. 더군다나 남과 북이 유엔에 공동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 정전 협정을 뛰어넘는 종전 선언을 한다. 그게 오히려 국제 관계에서 또 환영받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 북한이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여정이는 매우 흥미있는 제안이라고 했잖아요. 흥미있는 제안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짝사랑하는 거예요. 북한에다 대고 종전선언하자고. 근데 북한에서는 너는 아니야. 너하고 언제 우리가 전쟁했어? 전쟁 안 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하겠다라는 소리인가요? 거기서 의식하고 중요시 여기는 건 미군이에요. 한국은 아예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겨우 나온 게 이제서 흥미있는지 아니다 그 정도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남북 간에 단 둘이서 종전선언 하면 좋죠. 우리가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본들 의미가 없어요. 왜? 종전은 전쟁을 끝내는 건데 무슨 전쟁을 끝내는 겁니까? 한국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한국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다 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전쟁을 끝낸다고 우리가 얘기한들 그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약간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매우 혼란스럽다. 뭐,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감 혹은 또 실망감을 줘야 되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들어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바로 이런 이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저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라는 부분이, 군사적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념적 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 남북 간에 서로 여러 가지 어떤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자리 잡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제가 좀 순진합니다. 아니,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북한도 군사력을 다 없애고 남쪽도 군사력을 다 없애고 그러면 종전 선언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제까지 핵 없애겠다는 얘기 한마디나 했습니까? 아니, 없애겠다는 건 관두고, 핵실험 안 한다, 또 핵무기 감축한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특히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대화에서 안 합니다, 절대. 핵의 히읗자 발언, 그것만 나와도 거기는 딱 문을 닫습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북한에서 얘기하는 걸 다 얘기하면 무지하게 길어지는데, 그건 자주라는 거예요, 자주. 자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그거는 양보를 걔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김정은 체제는 무너집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면서 국가 제일주의. 그죠? 우리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랑도 우리가 대등한 입장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 김일성 시대의 우리식 사회주의, 김정은 시대의 붉은기 사상을 통한 인민의 통제 선전순동이었다면 김정은이는 핵을 통한 국가 제일주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핵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핵에 대한 너무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느냐. 저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북한이 소유한 화학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약간 저희가 이상하게 군사적으로 빠졌지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등한 군사력 감축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핵이란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생화학탄 이런 부분에서 줄인다면 오히려 서로가 신뢰하고 더 빨리 자리 잡지 않겠나 싶었는데 핵이 무섭습니까? 생화학탄이 무섭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근데 핵보다는 생화학탄이 더 두렵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핵무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방 통일의 걸림돌이 핵이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2018년 이후에 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정전선언을 넘어서 이제 종전선언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긴 했지만 그 북한의 핵 협상이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봐도 핵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전선언 부분에서 좀 핵까지 이렇게 좀 깊게 들어왔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종전선언 통일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당장 본인이 닥친 군 입대. 그렇죠? 통일이면 군대 안 간다는 거잖아요. 군대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렇게 통일이 안 되더라도 종전만 되더라도, 군대 가는 두려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오히려 그들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 그들의 뜻을 갖다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이 종전선언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당장 군대라는 부분, 남북 대치라는 부분이 완화된다면 당장 그 젊은 세대들은 군대를 가지 않게 되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국방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제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비대칭 전략 상황에서는 국방비 예산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종전선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간단해요. 종전선언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북한 핵 없애라 라고 북한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종전선언 100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북한 핵을 없애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좋다. 당신들이 없앨 수 없으면 우리가 핵무장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대칭. 우리 그 안보 능력을 똑같이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평화가 오는 거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제는 이런 인식을 똑바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평화 오는 거 좋습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군대 안 가는 거 좋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안 가면은 또 평화만 오면은 그 평화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냐 이거죠.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없습니다.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안고 어떻게 평화를 얘기하느냐. 네, 좀 더 깊게 가고 싶은 제한된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는 어떤 참전 용사께서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는 틀리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실제 소총에 전사하는 사람보다 박격포라든가 각종 중화기에 사망하면서 전후에 사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함이 바로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해서는 어차피 시작이 된다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목숨을 해야 한다는 것만큼 두렵고 또 어려운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도 구체적으로는 제안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급하게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여러 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과 또 무조건적인 반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저희가 공중파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 부분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근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저는 좀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더 빨리 화해하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 통일 전에 어떻게 보면 정전이 된다면 그 국방비를 우리 경제 발전에 쓰게 된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두 분의 의견에 어떻게 국민들께서 공감과 찬성과 또 반대도 하는 국민들도 있으시겠지만 두 분이 가졌던 그런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 부분만 하더라도 오늘 이 토론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